소형차보다는 공간이, 소형차는 사실 이거 뒤시트, 트렁크 공간 빼면 뒤시트와 앞시트와 대시보드 그게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RV 차량은 차 안에 실내 전체가 음악 듣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2인치 한발은 사실은 보드럽게 적당하게 들 때는 괜찮은데 순간적인 가도 특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12인치 자체가 이 공간을 그 앞에 중지자 쪽에서 미드렌지나 트위터나 미드베이스 앞도어가 다 1m 전후에 가까운 데 있는 반면 우퍼는 트렁크 쪽에 멀리 있지 않습니까? 소형차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 소형차는 바로 디시트에 있어요. 디시트 그 팔걸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지자 기에서 보면 디시트 해봐야 1m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쪽 도어에 있는 미드베이스와 미드렌지 트위터 이빙 둘러 지름을 치는 것도 뭐 비슷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12인치나 10인치를 해도 그 부드러운 소리 내는 건 괜찮습니다. 인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팅, 튜닝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인치가 크면 부드럽고 여유로운 소리가 나게 되고 박진감 소리, 나는 소리보다도 은은한 소리를 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 또 빵빵하게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량의 시스템의 볼륨의 크기를 키우려 하니까 12인치 8인치보다 10인치가 필요하고 10인치보다는 12인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12인치면 적당하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스피커라도 소형차의 12인치가 아주 좋았다 치면, 볼륨감도 좋고 더 좋았다 치면 이 차는 12인치 두 개 들어가야 돼요. 두 개 들어가야 소형차만큼 소리 내는 겁니다. 왜? 공간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15인치 한 발이 들어가던데 1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차에서 10인치 한 발로 시스템의 규모상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차주가 좀 더 큰 소리도 또 특히 또 베이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한 발로서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작업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이제 명절도 지나고 이 연휴 때 차주가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요것을 찍어서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차의 작업의 어떤 그거는 뭐냐면 기존 시스템도 크고 볼륨감도 있는데 왜 바꾸느냐? 좀 더 고급화된 질이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이제 앰프를 교체하고, 프로세스도 지금 아날로그로 쓰고 있죠. 아날로그로. 이게 이제 아날로그 프로세스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조정하기도 힘들고, 아날로그와 이게 DSP, 요 P6입니다. P6는 DSP 기능도 있고 자체 출력 기능이 6채널이 있죠. 이걸 덜어내고 헤릭스 울트라 12 12채널짜리 프로세스만 되는 거로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 아날로그 크로스바 이건 덜어내겠죠. 그럼 제가 세팅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앞에 노트북 꽂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세팅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또 울트라는 또 음질도 괜찮은 거니까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앰프는 리니어 파워로 다 이게 통일할 겁니다. 리니어 파워로. 그래서 지금은 초장기부터 뭐 이것저것 물건을 중고로 사다 보니까 메이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앰프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다섯 개 이렇게 되는데 다 메이커도 다르고 뭐 이러면 또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퍼는 다른 메이커를 쓰더라도 웬만하면 앰프는 같은 앰프를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개 바뀐 브랜드가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뭐 앰프가 다 뭐 고멤버 다른 회사, 중고멤버 다른 회사, 막 이리 된 게네. 일단 그것을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배터리도 음질 좋은 배터리로 또 바꿔치기.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제 채널에 소개했던 GV80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동영상은 그 이전의 시스템을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갈아엎습니다. 이렇게 앰프 시스템을 크로스바하고 스피커는 그대로 쓸 예정이고, 그 대신에 이제 스피커가 센터 스피커가 이게 좀 홈용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카용 3인치로 교체하고, 도어에 있는 스피커 3인치 미드레인지도 조금 더 곱게 소리 나는 스피커를 교체할 겁니다. 우퍼는 일단 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잘 어울리는 스피커로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인데, 현재 저 스트로카를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에 많은 기계들이 그 안쪽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짐을 싣고 막 이것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OEM 하기 위한 방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새롭게 작업하더라도 내가 이 상판의 덮개는 요 안에서 그대로 이제 머물 겁니다. 요 안쪽에 보면 오디오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덜 내갖고
이것도 원래 뒤 장식이 있는데 장식을 뽑아놨습니다. 들내기 위해서 들어내고. 그럼 저 밑에 기계들이 좀 난무하게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설치하는데 이제 설치하는데 장착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이제 케이블들이 이게 서로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거 없는 수준으로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 내부에 팬이 있으면 기계 열 시끄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아무튼 뭐 이게 DIY 형식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작업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브 오프는 전에 동영상에도 이제 소개했지만은 그 뒷팬 쪽으로 이제 깊게 요 높이만큼 뒤로 한 3분의 1 정도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각을 줘가지고 배터리도 이번에는 이건 AGM OEM 배터리 들내고 옵티마 AH75 75짜리로 바꿀 겁니다. 75가 이제 승용차 중에서는 제일 큰 배터리입니다. 통상 일반 승용차에서는 55짜리를 꼽습니다. 커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 차에는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95로 꼽고 그 배터리 교체하게 되면 배터리 음질이 일반 AGM 배터리나 순정 배터리보다 음질이 좀 더 선명하고 좀 튼튼한 그런 힘을 냅니다. 배터리에서도 그 오디오 음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테스트 해보십시오. 각자가. 그리고 앞도어에 이 현대 포칼 유토피아 3인치가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을 좀 더 곱게 나는 스피커 여기에 오디션 떼시스를 이제 교체할 겁니다. 그 밑에는 이 스피커가 마이크로 Z 시리즈 6인치입니다. 요거는 미드 베이스를 쓰게 되고 그리고 앞에 보면 그 에필러 하단부에 여기는 마이크로 Z 시리즈 트위터죠. 여기 있고 센터에 이제 홈용 파이오니아 뭔가 꼽혀 있는데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덜내고 마이크로 프리시전 5 시리즈에 보면은 3인치 미드렌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교체할 것이고 그리고 앞에 헤더는 OEM 헤더를 그동안에 쭉 쓰다가 OEM 헤더에서 음을 재생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서 요 아스트라덴칸의 칸큐버 이 칸큐버를 얼마 전부터 헤드 유닛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OEM 헤드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옵니다. 요 스피커가 이제 3인치 포칼인데 이번에 교체할 겁니다. 지금 우선은 이제 앰프와 이렇게 크로스바를 교체하기 전에 일단은 저 3인치 스피커 교체해보고 센터 스피커 교체해보고 음악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뒷도어가 제일 처음에 서브우프 달기 전에는 앞뒤 6인치가 있었는데 서브우프 그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뒷도어의 스피커가 지금 마이크로 프리시전 7 시리즈 7인치가 꼽혀 있는데 원래 이 7인치 스피커는 서브우프가 있으면 뒷도어에는 5인치가 더 좋습니다. 6인치보다는. 이번 참에 또 5인치 데이비스로 바꿨습니다. 데이비스 5인치 그 노란 콘지, 개브레 콘지인가 그거는 소리가 좀 맑고 힘도 좋고 이게 제가 써봤을 때는 5인치 유닛 중에서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그 중고로 뭐 얼마 안 하니까 그것으로 바꾸게 되면 좀 더 맑은 소리 내고 깨끗하고 똘똘한 소리를 낸다. 그래 6인치는 왜 들어내느냐? 6인치는 이제 5인치보다는 베이스라 중저음은 많은데 그 미드레인지 중음의 그 1kHz 전후의 톤들이 5인치보다는 아무튼 못합니다. 이게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저음을 위해서 6인치를 쓴다지만 뒷도어에는 5인치가 맞다. 요거는 초장기에 이제 붙였던 건데 이거는 시그널 스피커 리본 트위터입니다. 리본 트위터는 스브 트위터 소리도 좀 잘 내주고 쉽게 말하면 같은 와트에서 dB가 엄청 높습니다. dB가 엄청 높아가지고 뒤에 달면 앞에 달면 시끄럽고 뒤쪽에 달면 그 잔향음 뭘 좀 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드렌지에 가까운 음영역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른 걸 바꾸고 싶어도 따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요 우퍼가 전에도 봤지만 이 우퍼가 뒤에 이렇게 시트를 제끼면 요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을 줘서 이만큼 떠가 있죠. 이 뜬 하단부에 요렇게 포터가 이리 있습니다. 포터가. 그래서 이 방식이 좋은 건 아닌데 어차피 이 우퍼가 그 이전에 달려 있었습니다. 초장기부터 이 방식으로 볼트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각을 줘서 근데 뭐 여기서 15인치를 바꾼다든가 하면 좋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공간 활용과 또 일도 많고 하니까 그대로 쓸 생각인데 이 스트로크가 사실 뭐 이 차에 썩 올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한 현재 이 서브 오브 박스 구조상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꽂아놓은 겁니다. 이번에 어떤 다른 스피커가 좋은 게 있으면 실험해보고 이 차와 쉽게 말해 조합이 잘 될 수 있는 스피커로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12인치 스피커가 사실 뭐 몬스터급 이상 큰 소리만 내는 스피커 외에 일반 12인치가 소리가 잘 나는 스피커가 흔치는 않습니다. 한번 이제 다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운드 퀄리티 겸 여기서는 차 공간이 크기 때문에 승용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승용차 12인치가 디시트에서 앞쪽으로 보고 있는 거하고 이 알베이 차량이 크지 않습니까? 이 큰 차에서 이게 거꾸로 됐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 큰 차에서 승용차보다는 공간이 승용차는 사실 디시트 트렁크 공간 빼면 디시트와 앞시트와 대시보드 그게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RV 차량은 차 안에 실내 전체가 음악 듣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2인치 한 발은 사실은 부드럽게 적당하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순간적인 가도 특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12인치 자체가 이 공간을 앞에 중지자 쪽에서 미드렌지나 트위터나 미드베이스 앞도어가 다 1m 전후에 가까운 데 있는 반면 우퍼는 트렁크 쪽에 멀리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 승용차는 바로 디시트 그 팔걸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지자 기에서 보면 디시트 해봐야 1m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쪽 도어에 있는 미드베이스와 미드렌지 트위터 이빙 둘러 지름을 치는 것도 뭐 비슷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10인치를 해도 그 부드러운 소리 내는 건 괜찮습니다. 인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세팅 튜닝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인치가 크면 부드럽고 여유로운 소리가 나게 되고 박진감 나는 소리보다도 은은한 소리를 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고 때에 따라서 또 빵빵하게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량의 시스템의 볼륨의 크기를 키우려 하니까 12인치 8인치보다 10인치가 필요하고 10인치보다는 12인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12인치면 적당하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스피커라도 승용차의 12인치가 아주 좋았다 치면 볼륨감도 좋고 더 좋았다 치면 이 차는 12인치 2개 들어가야 돼요. 2개 들어가야 승용차만큼 소리 내는 겁니다. 왜? 공간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15인치 한 발이 들어가던데 1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차에서 12인치 한 발로 시스템의 규모상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차주가 좀 더 큰 소리도 또 특히 또 베이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한 발로서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 우퍼 장착된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해서 별도로 그 바닥 위에다가 15인치나 12인치 두 발을 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뺏기고 짐 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현재 요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환하기 이제 해체하기 전에 앞도어의 미드렌지를 떼시스로 바꿔치기 해보고 또 프론트에 센터 스피커를 홈오디오용 파이오니아를 이제 까르제니아죠. 까르제니아 일본 내수용은 까르제니아고 파이오니아는 그 까르제니아사가 해외로 수출할 때 브랜드 이름이 파이오니아입니다. 그 파이오니아 그 까르제니아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거를 3인치를 드러내고 이제 마이크로 프리시전 3인치를 넣었을 때 소리의 변화가 어떤지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작업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이제 명절도 지나고 이 연휴 때 차주가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요것을 찍어서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차의 작업의 어떤 그거는 뭐냐면 기존 시스템도 크고 볼륨감도 있는데 왜 바꾸느냐? 좀 더 고급화된 질이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이제 앰프를 교체하고 프로세스도 지금 아날로그로 쓰고 있죠. 아날로그로 이게 이제 아날로그 프로세스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조정하기도 힘들고 아날로그와 이게 DSP 요 B6입니다. B6는 DSP 기능도 있고 자체 출력 기능이 6채널이 있죠. 이걸 덜어내고 헤릭스 울트라 12 12채널짜리 프로세스만 되는 거로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 아날로그 크로스바 이건 드러내겠죠. 그럼 제가 세팅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노트북 꽂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세팅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또 울트라는 또 음질도 괜찮은 거니까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앰프는 리니어 파워로 다 이게 통일할 겁니다. 리니어 파워로. 그래서 지금은 초장기부터 뭐 이것저것 물건을 중고로 사다 보니까
메이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앰프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다섯 개 이리 되는데 다 메이커도 다르고 뭐 이러면 또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퍼는 다른 메이커를 쓰더라도 웬만하면 앰프는 같은 앰프를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개 바뀐 브랜드가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뭐 앰프가 다 뭐 고멤버 다른 회사, 중고멤버 다른 회사, 막 이리 된 게네. 일단 그것을 다 동의를 하고,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배터리도 그 음질 좋은 배터리로 또 바꿔치기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레고레다가 안에 있는데 레고레다를 이번에 드러냅니다. 왜냐면 레고레다는 14V 14.4로 이제 성합해서 이제 앰프 출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질이 좋은 전기로 봤을 때는 질 좋은 전기로 봤을 때는 도움이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AGM 배터리를 드러내고 옵티마 배터리를 넣는 겁니다. AGM 배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AGM 배터리하고 옵티마 배터리는 딱 비교해 보면 확연한 음질 차이가 납니다. 시스템이 크든 작든 그거는 무조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배선을 넣고 좋은 기계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피커 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기에도 굉장히 무시하면 안 된다. 굉장히 어떤 앰프 하나 선택하는 것 맞고 이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으로 이게 승합을 해주는 것은 오디오 음향 기기에 쓰는 출력은 높이고 전압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음질에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고 예전에 뭐 작업을 한 방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하다 보면 뭐 다양한 배선들이 투입이 되고 쉽게 말하면 좀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싹 정리를 한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스피커를 교체해보고 음악 들으면서 또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